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더불어서 네. 이런 업무타운들이 조성이 되면은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가격 상승률이 대단히 높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렇죠.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또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쌍방의 호재를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네, 이 꼰대님. 네. 요즘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네.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네.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거의 비슷하게 네. 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요. 네, 맞아요. 뭐 근데 최근에 뭐 아파트가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많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도 네. 예전에는 뭐 요즘에 와서야 이제 빌라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네. 바뀌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 하면은 투자했다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치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빌라 투자해갖고 성공한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네. 또 이게 재개발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빌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오피스텔 투자는 왜 많이 하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 오피스텔도 차익으로, 우리 보통 오피스텔 하면 월세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도 차익형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야,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르고 잘 안 팔리고 이런 부동산인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 잘 오르네? 하시는 거예요. 연기력이 일치월창하고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도 아파트로는 몇 번 또 사고팔고 해보신 분인데 이분이 또 오피스텔 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떤 또 방법이 있나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뭐 방송 보면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아주 명쾌한 해답을 넣어놨습니다. 그럴까요? 네. 보시죠. 보시죠. 네. 다른 투자는 해보셨는데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낯설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오피스텔 투자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꼭 공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 두 가지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지금 이 오피스텔을 우리가 사는 거는 큰 게 아니라 이제 소형들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소형의 이런 방 하나짜리나 1.5룸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건데 네네. 이 오피스텔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대기업들 있죠. 아, 네. 대기업들이 많은 그런 업무타운 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타운 내에 주변에 상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네.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이 오피스텔을 월세도 받고 싶지만 또 차익도 많이 보고 싶잖아요. 아, 네, 조금이라도.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크기가 또 중요해요. 그 크기가 방 하나짜리가 안 되는 거고 방 1.5룸이나 아, 그 다음에 투룸짜리들 있죠? 네네. 이 두 가지예요. 아, 네. 지금 이렇게 1.5룸이나 투룸짜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광화문 이런 지역들에서는 오피스텔이 거의 3억에서 4억, 많이 뛰면 한 6, 7억도 뛰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내에 원룸은 굉장히 많아요. 원룸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네네. 근데 1.5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10%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공식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네, 네네. 이 두 가지 알았는데 그럼 여기 용답동에 있는 요 오피스텔은 우리 두 가지 조건에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아, 부합되지 않는데요, 두 가지 다. 둘 다 안 되죠? 네. 둘 다 안 되면 이런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 가격 있는 수준에서 10년이 흐르더라도요. 네. 가격이 크게 높게 오르지 않아요. 잘 봤습니다. 네. 아, 명쾌하시죠?
조금 이제 들으면서 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아니 들으면서 네. 기분 되게 좋아요. 네, 들으면서 네.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의문점이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데 일본 네. 가장 중요한 게 입지다. 네. 그 입지 중에서 업무타운 내다. 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질문 네. 1. GTX A, B, C 노선 또는 GTX. 예.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처럼 네. 신설이 되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역이 새롭게 신설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 역세권은 되게 파급 효과가 큰 노선이니까 그 역세권을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면 좋지 네. 않을까? 네. 괜찮냐? 네.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일단은 그러면 이 역세권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이게 지하철이고 이제 역세권들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역세권도 업무타운이 있는 역세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들만 쭉 몰려있는 이런 역세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는 네. 업무타운을 경유하는 노선, 그렇죠. 다이렉트로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타운 내에 정차하는 역사가 있고, 그렇죠. 이제 거기 멀리 있어서 네. 업무타운으로 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둘 다 오피스텔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타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업무타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거타운 안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긴 전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이 집값의 강세를 띠고 있어서 이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아니지만 아파트처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에 있는 우리 아파텔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피스텔도 가격이 잘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업무타운 내에 있는 것은 원룸도 1.5룸도 2룸도 3룸도 다 가격이 오르는데 네. 원룸의 이제 전체 서울의 비중이 한 95% 이상 되고 네. 나머지 1.5룸과 3룸까지가 한 5%로서 매우 시장에 희소하니까 귀하죠. 업무타운 내라도 네. 이 원룸보다는 1.5룸, 2룸, 3룸을 투자하는 게 좋다. 그렇죠. 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 다 괜찮은데 이제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고 다른 이 세 가지 희소한 부분은 되게 많이 오른다. 상대적으로 네네.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데 업무타운 바깥에는 원룸이나 1.5룸이 아니라 네.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니까 대체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텔 규모. 그러니까 그렇죠. 2룸, 3룸 정도를 투자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원룸 1.5룸은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 네. 질문 2. 아. 네. 그러면은 네. 그럼 주거타운에 있는 신설, 네. 지하철 노선으로서 영향력이 큰 신설역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요런 아파트 형태의 투룸짜리, 쓰리룸짜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죠. 투룸, 쓰리룸이 만약에 어쨌든 이 지역의 주거타운에 있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은 네. 아파트의 가격이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보통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이런 아파트 가격은 한 70%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격차를 두고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눈치를 보는데 업무타운 내에서 투룸, 쓰리룸짜리들은 귀에도 너무 귀한 거죠. 지금 뭐 건건대님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이거 5%도 안 됩니다. 이 투룸, 쓰리룸짜리들은 워낙 시장에서 귀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희소성이 더 큰 거예요. 주거타운에서 투룸, 쓰리룸짜리의 희소성보다 업무타운 내에 있는 희소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업무타운 내에 있는 투룸, 쓰리룸짜리가 상승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 주거타운, 업무타운 바깥에 있는 신설역에 들어서는 투룸, 쓰리룸도 투자도 괜찮은데 네. 거기에 상승 여력보다 네. 업무타운 내에 투룸, 쓰리룸의 상승 여력이 훨씬 높으니까 네, 그렇죠. 가격 차이도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거타운에 있는 게 한 4억 정도 한다면 투룸이 네. 업무타운에 있는 건 6억 정도 하는데 전세 가격도 네. 예를 들면 얘는 한 2억 5천 할 거고 네. 여기는 한 4억 5천 정도 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실투자 안 보이는군요. 네. 실투자 금액 1억 5천으로 똑같다.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매매 금액 4억, 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인 곳을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같은 1억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음.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업무타운 쪽이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투자한다면 어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우리 이권대님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 어디 콕콕콕콕 잘 찍어주시잖아. 지도 가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통해서 볼 건데요. 일단은 강남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은 강남, 그 다음에 요 사이를 횡으로 쫙 가는 게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 되겠죠. 근데 강남권에서 테헤란로에 이런 업무타운들이 가장 밀집이 돼 있고 이 테헤란로 라인에 있는 한 1.5름 정도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7억대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것도 있어요. 네, 더 높은 것도 있죠. 여기 2배 가격 14억대도 있어요. 여기 한강 쪽 라인의 청담동 이런 데는 거의 14억, 15억 정도 굉장히 1.5름이. 예, 1.5름이 굉장히 고가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좀 보편적인 가격을 본다라고 했을 때 테헤란로에 있는 1.5름은 7억 정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업무타운이다 보니까 비싼 거죠.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경부고속도로의 좌측 이 부분은 서초구죠. 서초구 쪽에서 한창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아래쪽에는 남부터미널, 그 다음 정보사 부지, 요 라인들이 이 테헤란로처럼 업무타운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무 단지들이. 그러면 이 지역, 이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의 현재 시세를 보면 네. 1.5름 정도 하는 게 여기는 3억대에서 4억 사이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가격이네. 아니 그럼요. 여기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3, 4억대 하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라고 하면은 거의 여기서 2억 8천, 3억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실투자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러면 실투자금액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테헤란로에 있는 1.5름의 시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 저는 이렇게 서초구의 남부터미널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절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님하고 네.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관할 구역별로 위에 쪽은 내가 할 테니까 밑에는 당신이 하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막 오. 합의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우지 이게 않고요? 안 싸웠어요. 아, 예. 그래서 단절돼 있는 것이 지하화 된다라는 호재가 네. 발표가 되면은 네. 단절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절이라는 단점이 해소가 되면은 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지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맞아요. 한 가지는 남부 터미널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테헤란로가 상가나 업무타운이 연결되고 네. 영동대로가 연결되듯이 네. 여기도 남부터미널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연결이 돼 있고 요 사이에 정보사 부지가 딱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네. 서초구가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업무타운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초구 입장에서도 자치구 입장에서도 보면은 업무타운을 확충하고 늘리고 확대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몇 군데 없는데 네.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더불어서 네. 이런 업무타운들이 조성이 되면은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가격 상승률이 대단히 높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짝짝짝. 강남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콕 집어 주셨는데 네네. 용산을 집어 주신다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용산에서도 강남에서 보면 테헤란로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서울역이 있고 네. 여기 아래쪽에 이제 캠프킨 부지, 그 다음에 여기는 국제업무 부지. 요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강대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현재의 강남으로 치면 테헤란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신용산역 주변의 인근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 역세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5름 정도가 여기도 7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용산은 업무타운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선반영돼서 벌써 7억 5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GS라든지 뭐 LS 산전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 몇 개는 들어와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기대감. 네, 그렇죠. 공원 옆에 있다. 네.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바로 앞에 있다. 그렇죠. 입지적 가치도 평가를 받게 되겠네요. 네. 당시에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4억대였거든요. 아, 4억대인데 이게 3억대로 전세 지금 얼마 합니까? 전세가 지금 한 5억 정도 합니다. 분양가보다 높네요. 아, 높아졌죠? 그럼 투자하신 분들은 네. 원금 다 회수하고 네. 전세금으로 수익을 1억 내시고 계시네. 그렇죠. 시세 차익으로 한 3억 정도 내고 계시고. 맞습니다. 뭐 앉아서 돈 놓고 돈 먹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비싸잖아요. 4억대 예. 였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여기 용산에 공원 생기고 캠프킹 개발되고 국제업무 되고 나면 또 더 상승은 하겠지만 현재 이거를 사러 들어가기에는 좀 더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국제업무지구나 여기 캠프킴이 좋아진다면은 그래서 서울역까지 개발이 된다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원효대로 여의도까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원효대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라인도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들에 있는 신규의 오피스텔 가격을 보면 지금 이런 7억은 뭐예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가격이 여기 3억 5천에서 4억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1.5룸이. 1.5룸이 신규들이 그것도 그러면은 네. 한강로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 절반 값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테헤란로에서 우리 그 서초동을 본 것처럼 여기는 한강대로에 비해서 원효대로가 가격이 절반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 말만 하더라도 여기 용산에 마스터 플랜들이 또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12월에 예정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GTX가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앞으로 매년마다 용산에 대한 호재가 나오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텐데 이런 좀 저평가된 저렴한 시세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그러면은 대규모의 이제 랜드마크 업무타운이 이제 네. 서울의 정중앙에 네. 중심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강로에 비해서 절반 가격인 이 1.5룸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미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산 하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뭐 아파트 재건축도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을 빌라 투자, 다세대 투자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근데 이 다세대 투자를 왜 하냐면은 아파트가 되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될 수 있냐 없냐, 물론 현재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 구역이 아닌 곳을 투자하신 분들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다세대 주택이 인기가 있냐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올라갈 거, 지금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30억. 그렇죠. 기준이 네. 좀 낮으시네. 눈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면은 네. 자,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네. 아파텔이라고 불려지는 투룸과 쓰리룸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변의 용산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영향을 받게 되고 대체 부동산, 대체 주거 시설로서의 영향을 하게 되는 네. 이 투룸, 쓰리룸에 대한 것들도 투자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어유 당연하겠죠. 네, 원효로에 네. 새롭게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 자리도 사실 희소하고 네. 드물게 나오긴 하는데 네. 한 6억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초반, 6억대 초반 또는 아, 6억 신규의 정도. 투룸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룸이 신규 오피스텔이 7억 하잖아요. 네. 그럼 투룸이라고 예상되면은 최소 10억은 넘을 걸로 보거든요. 네, 그렇겠죠. 여기서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네. 지금 이 투룸 오피스텔에 비해서 6억 정도면 얘도 절반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용산에 그러니까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렇죠.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또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쌍방의 호재를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오히려 1.5룸보다는 투룸이 어휴, 투룸은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원효로 1가 쪽에 네. 보면 원효로 1가에 더 프라임이라고 해서 프라임 그 주상복합이 있어요.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투룸은 그냥 12억에서 13억이에요.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잖아.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피스텔이 절반 값에 6억이다?
아니 말이 필요 없지 무조건 사야죠. 근데 또 왜 보면은- 이권대님은 네. 이런 걸 안 집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저 개인 상담할 때만 집어드리는데. 아, 내가 청기를 누설했구나. 아, 우리 시청자분한테 알려주기 싫다 뭐 이런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담할 그렇죠. 때만 해준다며. 상담할 때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은 꼭 청기 누설 해준 거군요. 네. 그걸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어. 나보고 맨날 장사한대. 장사꾼 같대요. 얼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개인 상담할 때만 이런 네네.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들이 많아요. 월세만 받는 물건이야. 나중에는 가격도 안 오르고 나중에 팔기 어려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지금 현재 상식보다는 그게 잘못된 상식이 정착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이런 오피스텔의 특성에 잘 맞는 입지 그리고 희소한 그 전체 분포량에서 희소한 1.5룸, 2룸, 3룸 정도를 투자하고 입지적으로 업무타운이 되거나 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이권대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상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게 돼서 네. 저희도 기쁘고 이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꽝꽝꽝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